안녕하세요. 20년 동안 마그네슘을 연구해온 김현우 박사입니다. 요즘 피로하다, 잠이 안 온다 하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실과 현장에서 바로 그 좋다고 믿은 한 알 때문에 건강을 잃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이 낮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 당뇨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절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몸속에 쌓인 마그네슘이 어느 날 갑자기 근육을 마비시키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일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마그네슘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복용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요즘 혹시 마그네슘 영양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성호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호님은 평소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고 TV에서 마그네슘이 피로 해소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 하나를 드시는 게 일상이 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부축해서 오셨는데 그때 얼굴이 창백하고 숨쉬는 것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몸속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거든요. 문제는 이분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마그네슘이 몸에 계속 쌓여버린 거예요. 보통 신장이 마그네슘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니까 몸속에 그대로 남아버린 겁니다. 다행히 즉시 치료를 시작해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가족분들도 그냥 건강해지라고 도와드린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놀라고 속상하셨을지 제가 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례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복용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안전한 복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오해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그네슘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그네슘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이 약하면 마그네슘이 몸속에 계속 쌓이면서 혈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박성호님처럼 말이죠.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마그네슘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고마그네슘 혈증 발생률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 한 알로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크레아틴인과 사구 체여 가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구 체여 가율이 60 미만이면 복용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단백뇨가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낮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크레아티닌이 높다거나 사구 체여 가율이 낮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마그네슘 복용을 멈추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마그네슘 대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내과학회는 간 질환 환자의 전해질 불균형 중 마그네슘 과다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이영자 72세님도 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했다가 심한 피로와 구토를 겪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고 넘기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간 손상이 더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AST, ALT 수치가 높으면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해요. 특히 알코올성 간 손상이나 지방간이 있다면 추가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간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라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피로가 심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혹시 간 수치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라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이 약하거나 맥박이 느린 경우입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늦추는 작용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심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맥박이 느린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서맥 환자가 마그네슘을 복용했을 때 심정지 위험이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정상수 66세님은 평소 맥박이 58회였는데 마그네슘 복용 후 극심한 어지럼증과 실신을 겪으셨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나가던 분들이 119에 신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평소 맥박이 60배 미만이라면 절대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심전도 검사에서 부정맥이나 섬유 판정을 받았다면 복용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맥박을 재어본 적 있으신가요? 손목에서 맥박을 재는 건 간단하지만 이걸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맥박을 재어보시면 본인의 심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혈압이거나 탈수 상태일 때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에게는 위험합니다. 대한심혈관연구소에 따르면 저혈압 환자의 마그네슘 복용 후 어지럼증이나 실신 사례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채명자 70세님은 여름철 더위에 마그네슘을 복용했다가 심한 탈수로 입원하셨어요. 에어컨 없는 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거기에 마그네슘까지 복용하시니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수분이 충분히 보충된 상태에서만 복용해야 하며 땀을 많이 흘린 날은 건너뛰는 게 안전합니다. 혈압이 낮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복용을 즉시 멈추셔야 해요. 요즘 어지럼증 자주 느끼시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저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지만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 신장 합병증이 있는 경우 마그네슘 축적 위험이 3배 높았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 기능도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철수 71세님은 당뇨와 신장질환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마그네슘을 3개월 복용하신 후 갑자기 근육에 힘이 빠지고 호흡곤란이 왔어요. 검사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고 마그네슘 복용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특히 혈당이 200 이상으로 불안정하거나 당화 혈색소가 7 이상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마그네슘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특히 항생제, 이뇨제, 골다공증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한약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70%가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추가로 복용하면 약물 간 상호작용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서 마그네슘까지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드시는 약이 3가지 이상이라면 약사나 전문가와 상담 없이 마그네슘을 추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약 봉지에 적힌 복용법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약물 조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설사나 소화불량이 잦은 경우입니다. 마그네슘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마그네슘을 복용했을 때 설사 빈도가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송미경 65세님은 원래 소화가 약하신 분이었는데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하루에 5번씩 화장실을 가셨다고 해요. 설사가 계속되면 탈수가 생기고 탈수가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저혈압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평소 소화가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신다면 마그네슘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마그네슘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전후에는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외과학회는 수술 2주 전부터 모든 영양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그네슘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도 마그네슘을 계속 드시다가 수술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최소 2주는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전해질 균형이 중요한데 마그네슘을 추가로 드시면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영양제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복용을 멈추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안전하게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용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로 신장, 간, 전해질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검사 없이 복용을 시작하면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어가율, AST, ALT, 칼륨, 칼슘 수치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수치들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어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어가율이 60 이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검사 결과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1년 이상 지났다면 지금 당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과 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작년에 정상이었어도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에는 권장량의 절반 하루 100에서 200mg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으면 부작용이 급격히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신진대사가 느려서 약물 배출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해요. 식후에 복용하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공복에 영양제를 드시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영양제를 드시는데 이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 형태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마그네슘 형태에 따라 흡수율과 부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하기 쉬워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흡수율도 높고 소화기 부작용도 적습니다. 처음에는 흡수율이 좋은 구연산형으로 소량부터 시도하세요. 지금 드시는 제품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제품 뒷면을 보시면 성분표에 마그네슘 형태가 적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다른 형태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복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어지럼증, 근력 저하, 숨가쁨이 나타나면 바로 멈추세요. 이 증상들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상 증상을 느끼면서도 좋아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드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응급실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높으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양제 복용 후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힘이 없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찬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그네슘 과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정기검사가 필수입니다.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괜찮았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3개월마다 전해질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검사를 통해 마그네슘 수치, 칼슘 수치, 신장 기능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 확인하셨나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잘 보관하시고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는 추세라면 마그네슘 복용을 재검토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로 다른 영양제나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칼슘 영양제와 마그네슘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과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그네슘 배출이 빨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적어두시고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구입하실 때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약사가 상호작용을 확인해서 안전한 복용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7번째는 복용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평생 먹는 약이 아닙니다. 보통 3개월 정도 복용하고 1개월 쉬는 사이클이 좋습니다. 계속 먹으면 몸이 적응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배출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기를 두면 몸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장기 복용하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8번째로 음식으로 먹는 마그네슘을 우선 고려하세요. 영양제보다는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아보카도, 검은콩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대부분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양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용도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영양제로만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으로 먹는 마그네슘은 과다 섭취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몸 상태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복용하면 대부분의 부작용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좋은 영양소지만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근육 이완에 좋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장, 간,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이 낮거나 탈수된 분들에게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복용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숨쉬기 힘들어지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면 피로 완화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 경련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영양제가 아니라 내 몸을 아는 습관입니다. 내 신장은 괜찮은지, 내 간은 어떤 상태인지, 내 심장은 건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수치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이 뭔지, 사구 체여가율이 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들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혈액 검사 한번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노력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내 몸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간 수치는 정상인지, 혈압은 어떤지,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말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복용을 멈추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반대로 모든 검사가 정상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적절한 용량으로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같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병을 예방합니다. 혹시 지금 마그네슘이나 다른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한 줄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